054.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사장들이 듣기 가장 무서운 말이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퇴사를 통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퇴사 통고보다 더 힘든 일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그 과정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 죄책감, 불안,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들게 된다. 해고의 최종 목적은 떠나는 직원이 존중받는 상태에서 해고가 잘 이루어지고 고용주나 회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고 사유는 반드시 문서화한다. 실적 부진, 회사 정책 위반 또는 법률이나 규정 위반 같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해고 직후 직원의 작업 및 역할과 책임의 전환을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체 직원을 확보하거나 나머지 직원에게 직원의 업무량을 재분배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고가 유쾌한 사람은 없다.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전화나 이메일 혹은 문자로 해고하면 그 방식 자체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직접 해고하는 것이 옳다. 장소는 사장실보다 중립적인 장소인 회의실이 낫다. 필요한 경우 해고 직원의 상사, 인사 담당자, 보안 책임자가 동석할 수 있지만 위협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또한 해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최종 급여, 퇴직금 내용 및 직원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통보 내내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할 만한 행동이나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해고 과정은 당사자에게는 감정적일 수 있으니 미리 휴지도 준비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어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신경 써줘야 한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휴가 직전에 해고하지 말고 너무 이른 아침 출근부터 부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시간대는 모두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상처가 된다. 해고의 내용보다 해고 방식에 기분이 상하는 해고자들이 많다. 해고 소식은 직원을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 해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당신의 선택이 최종 결정이라는 자신감을 유지하라. 당신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임을 직원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직원을 재고용 혹은 해고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 직원이 더 감정적으로 느끼고 회사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미 경직된 분위기가 시작됐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답시고 어젯밤 경기나 날씨를 말하는 것은 실수다.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그리고 예의를 잊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뭐뭐뭐씨,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당신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먼저 구두로 통지합니다. 그동안 뭐뭐뭐 씨의 노력과 성과를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서류는 뭐뭐뭐 씨의 공식 해고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해고자가 서류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잠시 기다려줘야 한다. 여기까지 마치면 반은 끝난 것이다. 이때부터는 비언어적인 몸짓, 태도, 감정에 대한 반응이 해고 이후의 감정을 다스리게 된다. 청하지 않은 조언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주의할 점 중의 하나는 해고를 개인적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해고가 개인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결정임을 알려야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특정한 사실에 집중해야 하고 그 직원의 실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해고가 결정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전체 해고 시간이 30분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10분 이내의 너무 짧은 시간에서도 모욕을 느낄 수 있지만 너무 긴 시간은 해고가 개인 감정으로 흐를 가능성을 만든다. 경우에 따라 퇴직금, 보상금 등 해당 지역의 특정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해고한다. 성희롱, 따돌림, 폭력 등의 범죄 행위, 약물 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 사회가 용인하지 못하는 인종차별, 범위를 넘는 정치적 입장, 특정 종교 간 주장 같은 비윤리적 행위, 회사 자산의 절도, 업무 시간에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업무 시간 절도, 채용 정보의 심각한 의도적 조작, 과도한 지각, 조퇴, 결석, 연락 두절. 이 밖에도 회사의 성장 둔화로 인한 인원 감축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기회를 더 주는 편이다. 다만 개선할 시간과 방향성을 주었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문서화하고 실적 저하를 주요 근거로 삼아 해고한다. 해고는 언제나 가장 어렵다. 해고가 쉬운 사장은 아무도 없다.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해고는 회사와 해고 당사자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해고 당사자도 우리 회사에서 역할을 못할 뿐이지 다른 곳의 다른 직책에서는 능력이 돋보이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쩌면 나처럼 직원 역할은 못해도 사장 역할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정이 끝났으면 빠른 해고가 답이다.
055.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알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다.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내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개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창업해서 나간다는 것이다. 아마 당신도 그래서 창업해서 사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알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만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알아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사장이 이런 행동을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자. 첫째,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한다. 이런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기대하면 안 된다. 디테일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디자이너나 요리사는 기능공이 되고 부사장은 대변인이 되며 관리자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이 알아서 일을 하려면 알아서 일을 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 없거나 나와 다른 견해 차이 정도라면 그냥 지켜봐 줘야 한다. 매번 모든 일에 관여하는 순간 회사의 모든 일은 나에게 들어오고 나로부터 나가게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장의 디테일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 일의 가치와 목적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은 업무 개선이나 효율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일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시키지 않은 것은 절대 건들지 않는 사람이 된다. 셋째, 직원들을 항상 가르친다. 한 번도 업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넷째, 직원들을 회사 장단기 목표 설정에서 배제한다. 목표는 내가 설정하고 내가 지시한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목표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장의 것으로 변한다. 과다한 목표로 매번 목표 달성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들면 회사는 목표 자체가 사라진다. 조직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권한을 주는 법을 모르니 작은 성공도 칭찬이나 격려가 사라진다. 당연히 조직원들의 협동이나 정보 공유가 사라진다. 056. 좋은 직원을 내보내는 두 가지 경우. 창업 초기에 중간 간부 이하 초기 직원 중에 회사 내에서 잘 성장하고 성과도 좋은 직원들이 있다. 이런 직원들을 보면 작은 회사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장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이어지면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한다.
칭찬은 듬뿍 주면서 급여는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급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적지 않은데도 이직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사장의 잘못은 단 하나다. 칭찬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이다. 직원이 칭찬받으면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칭찬과 보상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사장에게 칭찬을 받고 급여가 적절해도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장의 칭찬은 더 정교해야 한다.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해야 하며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가 아니라 일 처리가 마음에 들었어,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해야 한다. 즉, 감사보다는 인정하며 급여 또는 직책으로 보상이 돌아갈 때까지 칭찬이 아닌 인정을 해주며 그릇을 키워냈어야 하는 것이다. 섣부른 칭찬과 과다한 칭찬이 반복될 때마다 당사자는 보상은 언제? 라는 물음표가 따르고 어느 날 실망이 커져 결국 퇴사하게 된다. 이렇게 초급 사장들은 회사 내 주요 인재로 클 수 있는 사람을 날리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간부급 직원이나 주요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이 아닌 경영 교육을 참여시키는 경우다. 타 회사 사장들이 모이는 자리나 CEO 교육과정, 대학의 최고위 과정같이 경영자들이 모여 있고 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면 이들은 대부분 창업하기 위해 퇴사한다. 간혹 내 수업을 듣고 난 후 자기 회사의 2인자나 임원들을 수업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족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업에 보내지 말라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퇴사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반드시 필요한 직원들은 직무 교육이면 몰라도 경영 교육은 가려서 보내야 한다. 물론 이 두 방법을 이용해 퇴사했으면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챕터를 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비밀